오늘 아침 전문권 주요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간부 친인척들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시군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원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 간부들의 친인척들이 다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의회에서도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최근 기간제 노동자 74명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따른 겁니다. 그런데 전환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는 것은 실장 와이프로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인가? 정부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을 1년 넘게 끌면서 될 만한 자리에는 친인척이나 이해 당사자들을 미리 앉혀놨다는 겁니다. 실제 남원시 A 과장의 아들 B 씨는 정부 기준이 제시된 지난해 7월 이후 신설사업부서에 홀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자연스럽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시 시 간부인 시 실장의 부인 D 씨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D 씨가 일하던 곳은 타 시군에서는 정규직 업무라 이미 전환이 예견된 자리였고 경쟁 대상자들이 군입대를 하거나 중도 포기하면서 단독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모 국장의 조카 역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논란이 일자 전환을 포기하는 등 힘 있는 자들의 특혜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남원시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고 고위공무원들의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채용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채용 특혜 의혹이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남원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노동자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 같은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은 비단 남원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실제 어떤 시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간제 채용 공고입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인지 합격자가 사전에 내정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소개나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남들보다 쉽게 취업한 일부 기간제는 이번 정부 방침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한 기간제와 용역 파견 노동자는 1,500여 명에 이릅니다. 남원시처럼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와 각 시군의 정규직 전환자를 전수조사해 의혹을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친인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전환에서 제외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적으로 그 채용 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서울시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 채용 비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1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도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열고 군산 GM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도의 노동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관련 정책이 우경화되고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을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전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단지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세계 첫 탄소 제로 도시인 아랍에밀레이트의 마스다르 시티 건설 현장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의 마스다르 시티는 25조 원이 투입돼 완공 시 태양광과 풍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됩니다. 핵심은 도시 중심의 과학기술대학원으로 미래 에너지원을 연구 개발하고 적용하게 돼 GE 등 세계 첨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Abu Dhabi, the UAE, the region to build more sustainably in the future. And this will be a role model for the whole world to follow. 새만금도 마스다르와 비슷한 재생에너지 메카라는 비전이 제시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단순 발전 기능에 그친다면 관련 업체만 이윤을 챙길 뿐 정작 새만금의 미래는 없는 셈입니다. 우선 충분한 재원이 과제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에 드는 10조 원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어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발전소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기능은 필수입니다. 마스다르 시티처럼 기술 개발과 시험 적용, 상용화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메카는 그저 신기루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부와 전라북도가 밝힌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예산은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연구 개발을 한 것들을 실제로 모듈, 셀, 이런 태양 전지를 만드는 공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OCI라고 하는 업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매번 사업 계획이 달라지는 것도 변수여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추가 계획과 함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의 발전 계획이 바뀐 게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새만금 기반 시설에 역대 최고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 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까지 설립됐는데도 일각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만 펼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새만금 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기 임대용지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안에 340억 원을 들여 임대용지로 33만 제곱미터 10만 평을 매입해 기업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산단 장기 임대용지는 저렴한 임대료에 100년간 입주가 가능해 투자 유치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추가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세계 식품 시장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우수 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행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식재료들을 3D 프린터로 혼합해 입체적으로 성행한 3D 푸드가 선보입니다. 가정에서 소포장 단위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HMR 가정 편의식도 새로운 조리와 포장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국제식품 컨퍼런스는 이처럼 첨단을 걷는 식품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건강기능식품회사 CEO의 강연과 네덜란드 식용곤충기술의 발표를 통해 세계 식품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새삼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보통 식품 산업이 몇 조 하냐면 100조 정도는 100조. 우리 보통 2조, 3조 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잘 연구해서 좋은 발전을. 식품 한마당 축제도 참관객들의 미각과 시각을 사로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60개 입주업체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품평회와 소비자 불만 제로 선언을 통해 품질 고급화를 천명합니다. 명실상부한 익산 국제 식품 대전을 열어보는 것이 저의 꿈이고 즐거운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만송이 국가축제와 연계한 셔틀버스가 운행돼 열기를 더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다양한 콘텐츠와 입주 기업과의 협업으로 미래 식품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생산량 감소로 인력을 대거 재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원 대비 12.8%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중형 트럭 등 자동차 생산이 20.9%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화학 제품 11.5%, 식료품 9% 등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정부가 현행 지방세율을 40%까지 늘리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주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는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한권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향은 주민 주권 확립과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전환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위해 조례 발의와 주민 소환, 투표 등의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현재 20%인 지방세율을 40%까지 늘리고 행정 수요에 맞는 기구와 직위 설치에도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기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회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 그리고 전문 인력 보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제도는 여전히 지방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엄밀한 의미의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자율성도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해 이대로라면 자칫 지역 간 불균형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 확대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해도 지방 분권 요구에서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방 분권 개헌안에 담겼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를 법 개정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헌법이 없는 과정에 지방자치법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에 입법 예고한 뒤 1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또다시 정치적 논쟁거리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완주군이 전국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 상을 받았습니다. 김제시가 운영 중인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군 단위 최초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은 육아 품앗이 사업을 비롯한 맞춤형 여성 복지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500만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입니다. 김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상시 운영 중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직업체험,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제시는 상담 프로그램을 마친 시민에게도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광안루원에 조성된 낙엽의 거리가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진 단풍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둔 낙엽의 거리는 가을 풍경을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나들이 장소는 물론 학생들의 졸업사진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광안루에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너무 소리도 좋고 특히 이 낙엽 냄새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군산시가 군산시 법인택시 13개 업체와 군산사랑 상품권 애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 법인택시는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으며 덕분에 군산에서는 법인택시는 요금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도내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접수 결과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9.3대 1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과목별로는 6명 모집에 118명이 지원한 한문이 19.7대 1로 가장 높았고 기술은 6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해 2.7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교직원들이 수백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문을 닫은 지 8개월 된 서남대학교는 교직원 200여 명에게 지불해야 할 250억 원가량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처분 가능한 학교 재산을 매각하면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연내 지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KTX 호남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 지역 의원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무소속 이영호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들은 어제 세종시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호남권 의원 모임은 오송역을 거치는 호남 KTX 노선은 시간이 더 걸리고 추가 요금도 발생한다며 세종시 포함 KTX 호남선 직선화를 정부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과 CGV 전주 고사점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마련한 목요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장수군은 오늘 한누리 전당에서 러시아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임귀성 명무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임해방 선생을 추모하고 춤사위를 재조명하는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열립니다. 전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가 오늘과 내일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체험해보는 고창 학교마을 진로교육 박람회가 오늘 고창 국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모레 예술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누에 아트홀 개관 행사를 갖습니다. 전북대 수의대학 학생들이 마련한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모레 소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와 익산 15도, 동북권은 무주와 진안이 13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